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총력전입니다. 사흘 뒤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사활을 건 마지막 승부를 준비 중입니다. 양측 모두 주말을 반납한 채 최종 변론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우선 윤 대통령은 약 40분 분량의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손인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는 25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인 오늘도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이 그간에 밝혀온 입장을 다시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현재는 최후 변론일에 양측 대리인에는 2시간씩 발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에겐 시간 제한 없이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집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약 40분 분량의 최후 진술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탄핵 기각 주장인 동시에 일종의 대국민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가다듬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로 인한 국민 혼란에 대해서는 유감이나 사과를 표명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상 권한으로 정상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거대 야당의 힘에 밀린 내란몰이로 인해 국민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태가 된 데 대한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자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거나 변호인단에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두는 윤 대통령을 향해 야당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억지와 생떼쇼도 끝났다며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손민입니다. 국회 탄핵 소추단도 변론서 작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소추위원들에게 15분 분량의 변론서를 각각 따로 받아서 내용을 최종 조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어서 우현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단원 모두에게 내일 오전까지 변론서를 각각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최종 변론서 작성을 위해 모두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달란 취지입니다. 정위원회 변론서 분량은 15분이 될 예정인데 앞선 탄핵 심판 변론기일 당시 소추 요지를 발표한 12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한 겁니다. 국회의 권한과 권능을 방해하려고 국회를 무장병력으로 봉쇄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 내란입니다. 15분 분량의 변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5분은 헌법적 법률적인 탄핵소추 사유를, 중간 5분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박이 담길 예정입니다. 마지막 5분은 윤 대통령 탄핵 필요성과 중대성을 역설하고 향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포함될 계획입니다. 탄핵소추단 관계자는 변론서의 마지막 5분이 가장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 파면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걸 설명해야 해 고심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을 하루 앞둔 월요일 오후 최종 회의를 개최하고 정위원회 변론서 초안을 놓고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접견을 한 변호인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 대비해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윤 대통령 신병 인도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 불법 구금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지금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우리 재판장께서 현명한 결정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제 제출된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이르면 다음 달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접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를 나온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이 기각됐을 때 문제없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원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탄핵 기각이 되면 곧바로 대통령의 지위에서 직무 복귀를 해야 하고, 직무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많은 이 정보와 또 이 상황에 대한 이 지식을 평상시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법원 구속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나와도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동훈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숨기고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면서 윤 대통령 구속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에 불을 붙이는 모습입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에 회신한 답변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는지 묻는 질문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윤 대통령 압수영장과 통신영장 등 3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영장은 모두 기각됐고 이후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과 달리 공수처는 윤 대통령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겁니다. 다만 공수처는 이때 청구했던 영장은 체포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지휘부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국회에 제출한 허위 공문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을 즉각 진행할 것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주진우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작성 경위를 조만간 국회에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국민의힘도 공수처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더해서 꼼수처가 된 공수처는 폐지가 답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트집 잡기일 뿐이라며 의미 없는 몸부림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의 불법이 드러났다며 맹폭을 이어갔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지법에 영장이 기각된 것을 보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다수 포진된 서부지법에서 체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수월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수사를 용인한 서부지법, 영장 청구 사실을 은닉한 서울중앙지법 관련자들을 국정조사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지법도 통신영장, 압수영장이 12월 6일, 12월 8일 날 기각된 것도 숨기고 전부 다 숨겨버려서 결국 짬짬이를 한 겁니다, 여러분. 공수처 폐지도 꺼내들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꼼수처로 전락한 공수처라며 폐지가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으로 가지 않았다면 대통령은 체포되는 일도 구속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 중진 의원들도 가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와 좌파 사법 카르텔이 결탁해버린 대통령 불법 감금 만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공세에 괜한 트집 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경에서 비슷한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니 정리하란 차원이지 위법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체포 적부심 기각을 통해 법원은 문제없다고 판단한 사안이라며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배두헌 기자 나왔습니다. 자, 배 기자, 이른바 영장 쇼핑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게 이례적이라서 이 문제가 됐다는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네, 이 공수처의 재판 관할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현행법상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맞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예외로 다른 법원을 관할로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단서를 근거로 서부지법을 선택한 겁니다.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가 있는 용산구는 서부지법 관할 구역이거든요. 대통령 관저에서 가까운 법원을 정했다는 설명도 했는데요. 하지만 공수처가 다른 대부분의 사건에선 이런 고려 없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저와의 직선거리도 따져보면 마포구에 있는 서부지법과 서초구에 있는 중앙지법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법원을 고른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던 사실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작년 12월 6일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 또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틀 뒤에 보완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지 못했고요. 같은 달 2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체포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그러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를 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영장 기각 위험이 있어 보이니 서울중앙지법을 피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검찰도 공수처에 이 중앙지법에 영장을 내면 기각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대검찰청, 이 공수처가 단독으로 수사할 경우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발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수처가 검찰의 윤 대통령 사건 이첩을 요구한 12월 8일 이후 이 약 열흘 사이에 양 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3차례 면담을 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 자리에서 검찰 고위 관계자가 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수사권이 없어 기각될 것이니 검찰과 공동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겁니다. 이후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고 그렇게 해서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국회의원실에 이 보낸 답변서에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거짓 답변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공수처는 주진우 의원실에 중앙지법에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공수처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건 맞지만 여러 명의 피의자 명 중 하나로 기재한 것뿐이고 이 영장의 대상도 대통령이나 대통령 관저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주진우 의원 측은 대통령 이름이 영장에 분명히 기재돼 있는데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답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동훈 공수처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고요. 검찰이 공수처의 이러한 답변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공수처 관계자들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앞둔 마지막 주말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여론전에 더욱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오늘 대전에선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탄핵 반대 집회에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여권 인사들이 연단에 섰습니다. 보도에 김대욱 기자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 물결이 대전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국가 비상 기도회입니다. 대전시청 앞 광장이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로 가득 찼는데요.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중지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집회엔 윤상현,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이장우 대전시장 등도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단에 오른 장 의원은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 작성한 체포명단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부적 같은 그 메모가 정치인 체포명단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자고 일어났더니 나무 토막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보다 더 믿기 힘든 일입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민주당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제대로 일해 나라가 안정됐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겠냐며 탄핵 기각을 호소했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 이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있습니다. 이 국민들의 소망을 외면한다면 당신들은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700여 미터가량 떨어진 곳에선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 즉각 파면과 국민의힘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준비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 내란죄가 지금 정말 중요한 하나의 사건인데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 사이의 충돌에 대비해 650여 명 경력을 투입하고 버스 7대로 길목을 막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민주당도 장외 집회를 통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서울에서 열린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 참석해서 힘을 실었습니다. 정현주 기자입니다. 파면하라, 손팻말을 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개월 만에 연단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을 사흘 앞두고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장외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렇죠. 화이팅! 반드시 파면됩니다. 8대0 확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재를 향한 발언 수위도 높였습니다. 중도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을 한 명 호명하며 탄핵 인용을 압박했습니다. 정영식 재판관, 김영도 재판관을 믿고 있지요. 재판관님들께 우리 모두 이쪽을 향해서 부탁해 봅시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 어제 SNS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에 최고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하고 시민 3만 5천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시각 반대편에서 보수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을 냈잖아! 공수처를 냈잖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도심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강원 정선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민가 인근까지 번지면서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축구장 40개 면적이 불에 탄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등성이에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민가 근처까지 불씨가 옮겨붙자 소방차들이 방화선을 구축합니다. 강원 정선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7시 7분쯤. 산세가 험해 접근이 어렵다 보니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뒤에 산으로 막 해가지고 막 놀라지고 겁나가지고 그럼 날밤 새가지고 지금 눈이 사람 안 돼서 죽겠어요. 마당에서 막 소방차들은 있고 아침만 기다렸어요. 헬기 올 때가. 날이 밝자 소방 헬기들이 투입되면서 진화에 속도가 붙었고 18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1시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43개 크기에 맞먹는 30헥타르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주택의 화목난로에서 불티가 튀면서 산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북부와 동해안 지역 등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속초와 고성, 양양 등에선 올겨울 들어 건조특보가 40일 이상 발효됐습니다. 여기에 봄철 동해안에 부는 고온 건조한 강풍이 더해질 경우 자칫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경보 수준이 주의 단계입니다. 이제 날씨가 건조하면 번지는 속도가 좀 더 빠르고 인근 지역에서 그 불을 피울 때도 비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과실이나 부주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 타이어가 터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차에 있던 적재물이 쏟아지면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화물차가 갑작스럽게 차선을 바꾸더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에 실려있던 콘크리트 조각이 쏟아집니다. 도로 위는 뿌연 연기로 가득 찹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호법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25톤 화물차의 타이어가 터지며 사고가 났습니다. 쏟아진 적재물로 양방향 도로 일부가 통제됐습니다. 이 사고로 휴일 나들이 차량이 몰린 도로는 약 3시간 동안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식당 앞에 경찰차가 출동했습니다. 가게 내부에 있는 경찰들이 분주하게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났나 싶긴 했는데 진짜 이렇게 큰 사건이 나긴 했구나. 처음부터 오고 했고. 어젯밤 8시 20분쯤 경기 고양시의 식당 안에서 60대 여주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흉기에 여러 번 찔린 상태였습니다. 50대 여성 B씨도 쓰러진 채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B씨는 숨진 여성의 남편과 내연 관계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인데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여성이 의식을 되찾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대구에서 한 공중 화장실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9억 원이 투입되면서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의견은 엇갈립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수성문 유원지 옆에 건물 하나가 우뚝 섰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에 산책을 하던 주민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대구 수성구청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난 14일 개장한 공중 화장실입니다. 스페인 출신의 유명 건축가가 설계를 맡았습니다. 수성목과의 조화를 위해 곡선 구조의 천연 목재로 꾸며졌습니다. 실내도 곡선 유리창에 원형 세면대를 설치해 기존 화장실들과 차별화를 뒀습니다. 이렇게 꾸미는 데 쓴 예산은 9억 원. 외장용 목재 비용이 상당하다 보니 이 부분 지출이 많았다는 게 구청 설명입니다. 주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지역 명소가 될 거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이제 산책하러 왔다가 이제 일부러 왔었거든요. 보려고. 우리처럼 보러 오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반면 아파트 한 채 깎아 맘먹는 돈을 들인 건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누가 이거 9억 들었다고 하겠노? 안에는 위치만 바꿨대. 우리 그 나무 이래가 9억 들이가. 수성구는 수성못에 들어설 관광 자원과 연계한 거라며 향후 관광 요소로 발전시킨다는 입장입니다. 그게 관광 명소화의 이제 일환인 사업인 건데 시기상 이제 먼저 조성이 되는 거고 면수상 무대랑 그다음에 이제 브릿지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성못의 랜드마크가 될지 아니면 혈세 낭비 사례가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사직 전공의들이 국방부로 몰려갔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전공의들인데 자신들의 입대 시기 결정권을 뺏지 말라면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직 전공의들이 국방부 앞에 모였습니다. 입대 연기 중단하라. 평등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이들이 모인 이유, 최근 국방부 발표 때문입니다. 국방부 훈령상 전공의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돼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병역을 마쳐야 합니다. 사병으로 복무는 할 수 없습니다. 퇴직하면 입영 대상자가 되는데 지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은 올해부터 입영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직한 전공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매년 입대하는 의무사관 후보생은 1,000명인데 올해는 3배가 넘는 3,300명이 입영 대상자가 된 겁니다. 국방부는 2028년까지 4년간 나눠서 입영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꺼번에 받으면 향후 의무 장교와 공보위 충원이 안 돼 의료 공백이 심해진다는 이유입니다. 입대 대기 중인 전공의들을 별도 관리하는 훈련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전공의들은 최장 4년간 허송 세월 해야 할 판이라며 입대 시기는 자신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필 사직 전공의 입대를 불법적으로 막으려 한다면 저희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 및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등도 개정된 훈령이 시행되면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지난해부터 병원에서 본인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받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 현장을 점검해 보니까 신분 확인 절차엔 구멍이 여전했습니다. 사건 현장 360 백승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병원에서 본인 확인을 강화하겠다며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했죠. 그런데 건강보험 도용 사례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실태를 추적해봤습니다. 병원 접수처에 붙어있는 본인 확인 안내문. 그러나 신분증이 없어도 접수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원래 처음에 오시면 신분증 확인하는데 오늘 그냥 해드릴게요. 취재진이 찾은 병원 절반 이상이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5월에 마련된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현장에선 무용지물입니다. 기자가 이름도 나이도 전혀 다른 제작진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한 뒤 접수증엔 기자 인적사항을 기재해도 병원 측은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당초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보고서 환자 정보를 기입해야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환자가 접수증을 직접 쓰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주민등록을 네. 제가 확인만 한 거고 여기 이제 제가 접수해야 할 내용이니까 거기다 좀 만들어주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이름과 생년월일이 나오지만 신분증과 달리 사진이 없어 신분 확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산 살고 있는데 병원이나 약국은 다 서울이고 병원에 전화해보니까 모바일 건강보험증 확인만 하고 접수증으로 접수를 받았다고 주로 졸피뎀 같은 수면제였어요. SNS를 이용해 웃돈을 주면 건강보험증을 쉽게 위조할 수 있고 심지어 돌려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어머 우리 증번호가 어떻게 됐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 번호가 본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빌린 거예요 이러더니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명의도용 대여 사례는 16만 건 이상. 명의도용자 1명당 평균 56건이 연관됐습니다. 명의도용으로 진료받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지만 줄지 않고 있는 겁니다. 모든 증대여나 도용을 사실 원천적으로 방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제도가 이제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 이어지는 건강보험 도용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사건 현장 360 백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종전 합의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 사실 본심은 이 종전보다도 히토류 광물 협정에 더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안보 지원을 계속하는 대가로 우크라이나로부터 히토류 자원을 받는 광물 협정 체결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키스 켈로그 미국 특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다음 날인 현지 시각 어제 전격 합의 가능성을 밝힌 겁니다. How close are you to striking a minerals deal? I think we're pretty close. Yeah, I think they want it. 트럼프 행정부는 처음엔 히토류 자원의 절반을 요구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과도하다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미국 정치 매체 엑시오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완화된 광물 협정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야 한다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종전 협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I've had not such good talks with Ukraine. They don't have any cards, but they play it tough. 미국은 오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맞아 유럽 동맹국이 유엔에 제출한 러시아 규탄 결의안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은 별도의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의 침공이라는 표현 대신
양국의 분쟁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갈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임기가 2년 넘게 남은 합참 의장을 경질하고 불법 체류자 추방 속도가 더디다는 이유로 이민당국 수장까지 해임했습니다. 트럼프식 코드 인사, 그 칼바람이 매섭습니다. 보도에 김민곤 기자입니다. Whether I'm African American, Asian American, Hispanic, white, male or female, you just know I'm an American airman. 2020년 미군 역사상 첫 흑인 공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된 뒤 사상 두 번째 흑인 합참의장까지 오른 찰스 브라운 대장. 4년 임기가 2년 8개월이나 남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어제 SNS를 통해 브라운 장군의 40년 남는 군복무에 감사하다며 합참의장 해임 사실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브라운 대장은 미군 내 다양성을 상징하는 군 최고 수뇌부로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목 졸려 사망하자 군 내 인종차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The many African Americans that have suffered the same fate as George Floyd, where I was often the only African American in my squadron. 후임 합참의장엔 백인 예비역 공군 중장인 댄 케인이 지명됐습니다. 트럼프는 해임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현지 매체들은 다양성과 평등을 지지하는 지도자들을 없애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했습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 추방이 갈수록 느려지자 케일러 비텔로 이민세관 단속국장 직무대행도 임명 한 달 만에 경질했습니다. 임기 시작 직후 하루 최대 1,200건의 이민자 체포가 600건까지 준계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일론 머스크가 수장인 정부효율부 도지는 최근 자동차 자율주행 감독기관의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해고해 논란인 상황. 워싱턴 포스트는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를 규제하는 기관에 큰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중남미 페루의 한 쇼핑몰에서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최소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장이 완전히 무너진 페루의 한 쇼핑몰. 구조대원들이 잔해를 뚫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잔해에 갇힌 시민들은 영상을 찍어 올리며 도움을 구합니다. 페루 트루이오시의 한 쇼핑몰 천장이 무너진 것은 현지 시각 어제 오후 8시쯤. 페루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3명이 숨졌고 70명 넘게 다쳤습니다. Hay un montón de niños, la parte de los juegos inflables donde están los niños, toda la parte del aluminio y toda la parte del cielo raso está encima de todos. Hay gente adentro, hay niños que parece que están sin conocimiento.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당국은 소방, 경찰, 군인을 투입해 지금도 구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을 옆에 위치한 거대한 골짜기, 벼랑 쪽엔 지붕이 무너진 주택들이 보입니다. 브라질 브리치푸크시에서 집안 침식으로 형성된 거대 싱크홀입니다. 침식이 조금씩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 강한 우기가 이어지자 싱크홀이 특히 커졌습니다. Tem esse perigo aí na frente, que ninguém não sabe onde é que esse buraco já vem, comendo por baixo. Chega estrondou a casa aqui tudo. 브라질 당국은 인근에 거주하는 1,200명의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지난 11일 해당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겨울철에 손쉽게 사 먹던 대표 과일인 귤값이 금값이 됐습니다. 한 알에 1,000원이 넘을 정도인데 이상기온의 영향으로 이 생산량이 줄어든 탓입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중구의 전통시장에 있는 한 과일 가게입니다. 귤 한 봉지 10,000원 12개 정도가 됩니다. 너무 오른 가격에 귤 앞을 서성이다 결국 발길을 돌립니다. 많이 들 사죠. 유별나게 비싸요. 대형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면 분주해야 할 귤 코너가 한산합니다. 대형 마트에서 팔고 있는 감귤 1kg짜리입니다. 총 13개가 들어있고 13,000원 정도 하는데요. 귤 한 개에 1,000원인 셈입니다. 그동안은 좀 쉽게 사 먹었는데 막상 좀 비싸지니까 쉽게 손이 안 가는 건 사실입니다. 작년 연말에 비하면 거의 한 2배 가까이 오른 것 같아가지고 사실 겨울철에 제일 좀 만만한 과일이 귤인데 귤도 요즘 좀 마음 놓고 사 먹을 수 없으니까. 실제로 감귤의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달보다 10%,
1년 전보다는 15%가량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서민과일이 이젠 금귤이 됐습니다. 가격이 치솟은 건 인건비 증가와 지난해 가을까지 이어진 폭염의 여파입니다. 지난해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과일 껍질이 갈라지는 열과 피해 발생과 감귤 생산량이 감소한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추운 날이면 오손도손 모여 먹던 귤 가격마저 올라 서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박자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오늘 대전 집회에 나선 이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모습인데 뭘 시작했다는 건가요? 네, 전국을 돌며 보수 집회 연단에서는 이 전한길 씨가 오늘은 초한전 7조를 꺼냈습니다. 이 초한전은 한계를 초월한 전쟁이라는 의미인데요. 정보, 여론전 등의 방식으로 우리나라 체제가 위협받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이러한 신중 정치인들이 벌이는 초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초한전이 이미 시작되었고 너무나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원자력 발전 폐쇄하고 중국에서 수입해온 태양광 완전히 민주당이 한 짓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는 중국으로 감사하다, 고맙다, 쇠쇠쇠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초한전이란 게 좀 낯선 개념인데 전한길 씨가 이전에 언급을 했었나요? 네, 이전에도 언급을 했는데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초한전의 개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중 정치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전한길 씨가 거론한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중국 정부가 제3국에 둔 이 댓글 부대로 우리나라 여론에 개입한다는 주장입니다. 한중 축구 경기 때 이 특정 포털 사이트 댓글들에서 유독 중국의 응원글이 많았다면서요. 중국 정부에서 우마오당이라 해서 불리는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 카카오에서 어떻게 중국을 응원한다는 비율이 91%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마오당 댓글 부대가 우리나라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관련된 내용도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보니까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면서 오늘 눈물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2030 세대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여기에 나와야 됩니까? 다들 먹고 살기 바쁘고 이 주말에 어느 누군들 쉬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이 제대로 했으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왜 나왔겠습니까?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뭘 막고 일을 한다는 건가요? 누가요? 네, 바로 헌법재판관들입니다. 귀를 막은 채로 업무를 본다는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앞은 연일 탄핵 찬반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소음이 심해서 이 귀마개를 착용하고 매일 일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귀마개인데요. 문구점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1,000원짜리 귀마개입니다. 현재는 바깥 시위 소리가 크게 들리는 창가 쪽에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귀마개를 지난해 12월부터 지급을 했고요. 사비를 써서 직접 구매한 직원들도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스튜디오 앞에서도 이 광화문 집회 소음이 조금 들렸잖아요. 헌법재판소 앞에 이 소음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최근 헌법재판소 앞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소음이 너무 크고 거친 표현들도 많은데요.
최종 변론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오늘은 어떤지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이 재판관들이 많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이어서 단체 집회는 없었지만 경찰이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집회 소음 기준보다는 높게 측정됐습니다. 오늘은 변론이 없고 주말이어서 소음이 큰 집회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평균보다 높은 데시벨이 측정됐습니다. 헌재는 가장 중요한 헌법기관 중에 하나일 텐데 뭔가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헌법재판소 연구관에게 직접 들어보니 당장 귀마개 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재판관들을 향한 가짜뉴스나 악성 댓글, 게시글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찬성이든 반대든 의사표현은 가급적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전설과 전설이 만났습니다. 은퇴 투어 중인 배구 여제 김연경의 이 고별 경기에 골프 여제 박세리가 등장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환호 속에 골프 전설 박세리가 노란 유니폼을 입고 배구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쑥스러운 듯 오른손으로 서브를 합니다. 맞은편에서는 김연경이 지켜봅니다. 골프와 여자 배구의 두 전설이 배구장 한 공간에 자리했습니다. 마지막 경기, 멋있는 경기 응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해보겠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지난 13일 은퇴를 선언한 김연경을 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평소 절친인 양효진이 김연경의 등번호가 적힌 현대건설의 노란 유니폼을 전달합니다.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황현주에게 한마디를 건네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연전이 먼저 갑니다, 제가. 먼저 가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2시간 반 만에 매진된 이번 경기에는 3,800여 명의 관중들이 몰렸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이 순간을 휴대전화에 담느라 여념이 없고 눈물을 닦는 팬들도 포착됐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김연경은 동료의 경기에 더 환호하며 맏언니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김연경이 11득점을 올리며 흥국생명은 3대0 완승으로 10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25일 열리는 홈 경기 고별 경기도 이미 매진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오늘도 옷깃에 스치는 바람이 꽤 차가웠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춥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낮에도 찬바람에 종일 영하권 추위가 되겠습니다. 이번 긴 추위는 화요일부터 풀립니다. 기온이 점차 올라서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2자릿수까지 올라 온화해지겠습니다. 내일 추위 속에 하늘은 맑겠습니다. 서해안은 눈이 오겠는데요. 최고 8cm 정도 예상됩니다. 맑고 찬 공기에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은 산불경보가 주의 단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대전 영하 6도, 부산도 영하 3도를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춘천과 광주 3도 예상됩니다. 다음 주 별다른 비나 눈 소식 없이 내내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급기야 외국 연구기관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 1%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관세 전쟁, 고환율, 내수 부진, 겹겹이 쌓인 악재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긴급 수혈이 추경인데 여야 유불리 셈법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정치 셈법은 잊어라.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